반려견을 공개를 했습니다. 네. 이름이 바비라고. 예, 그렇습니다. 바비라고 하는 반려견인데요.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부터 키우던 반려견은 아니고요. 그 장남, 이번에 결혼해서 예. 장남이 이제 가정을 꾸렸는데 그 장남 내외가 키우고 있던 반려견을 분양받아서 지금 이제 대통령이 키우고 있는데 지금 뭐 사진이 공개되고 있잖아요. 저 사진 바비라고 하는 반려견을 함께 안고서 사진을 찍는 모습도 있었는데 옆에 보면 딱 붙어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앉아 있는 모습 참 귀엽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아들 부부가 좋아했을 그런 반려견인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대통령이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고 관저에서 키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예. 그 어제 그 공무원 특강에서도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. 바비한테 네. 대통령이 좀 서운한 점이 있다고요. 왜냐하면 김혜경 여사만 쫄쫄쫄 따라다닌다는 네. 거예요. 그러니까 본인도 좀 이게 반려견이 있으면 본인도 좀 안아보고 싶고 함께 좀 놀고 싶고 이런데 바비도 알고 있는 거죠. 누가 더 서열이 높은지를.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집안에서 서열은 김혜경 여사가 높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. 본인 밥도 줄 거고 많이 더 시간도 많이 보내잖아요. 사실 김혜경 여사께서 이재명 대통령 바쁘시니까. 그래서 바비가 아내에게만 졸졸 따라다니는 게 너무 서운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고요.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이런 말도 하셨어요. 바비를 보면서 동물도 이렇게 마음을 느끼고 표현하는데 사람은 얼마나 더 섬세히 알아차릴까. 딱 진짜 정말 저는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. 사람도 알거든요. 느낌만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누가 더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지 이거 아는 거 아니겠어요? 이게 바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바비라고 하는 반려견을 함께 생활하면서 느끼는 또 하나의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될지 하는 부분을 결정짓는 거 아니겠습니까? 동물도 그럴지언정 사람이라면 더더욱 정성을 다해서 사람을 대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느낌을 받으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예, 그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들 1,500만 시대라고 맞아요. 하는데 그러니까 네 집 걸로 한 집 정도는 그렇습니다. 반려동물이 있는 셈이고 네. 이재명 대통령도 꾸준히 뭐 대선 공약 등을 통해서도 동물 보호, 복지 정책 등은 밝혀왔던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마 그 대선 공약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. 뭐가 있었냐면 동물복지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는 대선 공약도 있었는데 본인이 계속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,500만 시대가 됐어요. 반려 인구가.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이 인구들이 이만큼 늘어난 것은 이제는 동물이 우리의 가족이 된 거고 그 가족들을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우러져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고요. 그 대통령의 생각이 하나하나 정책적으로 입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정책에 들어가 있는데요.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, 또 하나는 동물 학대나 유기를 방지하는 정책, 그리고 동물 농장과 동물원 실험, 봉사, 레저, 동물 복지 개선 뭐 이런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사실 반려견을 키우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부담도 많이 느끼는 부분도 있거든요.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보장되거나 아니면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펼칠 걸로 생각이 됩니다. 예. 이재명 정부 이제 5년간의 청사진이라든가 동물 관련 정책도 역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습니다.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인수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정책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국정과제를 완전히 정리를 할 겁니다. 그중에 동물복지 관련된 정책이 들어있어요. 이 국정과제로 선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. 실제 이제 그 경제 2분과에서 반려견 관련된 정책들을 입안해서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동물복지 관련된 동물 단체들 대표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열었어요. 예.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. 거기서 나온 여러 의견들 중에 정책으로 입안해서 실행해 갈 내용이 뭐가 있을지 하는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되고요. 아마 이제 한 1, 2주 안에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. 동물복지 관련돼서 동물보호단체와 간담회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 정리된 내용 중에 정책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하는 부분들을 정리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. 머지않아 아까 말씀드린 큰 틀에서의 동물복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실행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들도 곧 발표되지 않을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. 예. 동물 정책도 역시 집단지성을 통해서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역대 대통령들도 반려동물을 키운 적이 있었고 여러모로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.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토리도 있었고 그리고 북한에서 선물 받았던 풍산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짚어볼까요?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요.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토리라는 유기견이에요. 이게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이나 국가 수반이 유기견을 입양해서 반려견을 하는 게 최초였어요.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. 그래서 토리라는 유기견을 입양을 해서 본인이 이제 반려견으로 함께 생활을 했었고요. 그리고 나서 나중에
다른 반려견인 풍산개, 마루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이제 선물 받은 거거든요. 마루를 또 입양해서 함께 생활을 하고 청와대에서 그때 같이 이제 길렀죠. 그래서 반려견으로서 함께 생활을 했었고요. 또 하나 반려묘도 있었습니다. 아, 예. 기억나시는 찡찡이라는 이름이었어요. 예. 찡찡이라는 이름의 반려묘도 함께 생활을 했었고요. 그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 SNS 같은 데다 계속 글을 올리시면서 이 사진도 같이 올린 적도 많아요. 서로 보시면서 찍은 사진 뭐 저런 사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 2024년도에 찡찡이는 한나라로 갔는데 그 전까지는 대통령 곁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가족으로 역할을 했었고요. 뿐만 아니라 그 김대중 전 대통령도 반려견을 원래는 이제 반려견이 있질 않았는데 우리와 둘이라는 반려견이 있었는데 이거 바로 북한에 선물 받은 겁니다. 예. 김정일이죠.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이 있었잖아요. 회담 위에 선물로 한 쌍을 받았고요. 그 받은 한 쌍이 반려견으로서 같이 생활했었고 마지막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실 이제 그 청와대 계실 동안은 반려견이 없었어요. 예.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고향 김해 봉하마을로 내려오신 이후에 누리라고 하는 반려견을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. 이렇게 대통령들, 전직 대통령들도 반려견, 반려묘들과 함께 생활하는 많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.